자, 여러분, 왜 토론을 벌이고 있어요? 자, 문제집 112페이지 보겠습니다. 문제집 112페이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뭐 문제는 한 문제 정도, 한두 문제 출제가 되죠. 뭐 최근에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두 문제 나오면 여러분한테 좋은 거고, 등록면허세. 그래서 또 문제집 강의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출제가 되고, 등록면허세는 항상 공부하실 때의 특징, 성격, 특징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다른 세금과 다르기 때문에. 또 등록면허세의 의미 특징에서 등록이라는 게 뭔지 작년 시험에 나왔었죠. 등록이 뭔지도 알으셔야 되고, 또 등록면허세 또 취득세랑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되죠. 취득세와 같은 점 다른 점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해야죠. 그래서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는지,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고 등록면허세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두 문제 나올 때 등록면허세 최근에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계속 나왔었고,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납세지가 이제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한 줄씩 잘 나오는데, 특히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자주 지문에 나왔고, 또 작년에도 정답 지문으로 나왔었고, 또 몇 년 전에도 한번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정답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 신고 납부하는데 관련한 얘기에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 비과세 되는지,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출제가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제가 특정 테마에 불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골고루 섞어서 종합문제로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문제 나올 때는 112페이지 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1번 문제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 특징 파악하는 거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2번 문제 작년 29회 기출문제죠. 요약집 44페이지 참조고,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거, 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등기 또는 등록한 걸 가정하면 그랬습니다. 이거 제가 맨날 요 문제 저 4개니까 하나 집어넣고 문제 내기 좋다고 그래서 5번을 제가 정답으로 만들어서 냈었는데, 기출문제도 정답 5번이었습니다. 보면 광업권이나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요. 출원회에서 원시 취득할 땐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는 면제인데 등록은 공짜로 안 해줍니다. 그럴 때 자,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뭐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부과되고, 외국인 소유의 차기 항선, 차량계 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한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연부 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이 선박의 등록은요, 이것은 취득세가 그러니까 등록면허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3번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했거나, 4번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될 때, 이런 것들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그잖아요. 제척기간이 만료했거나 또 면세점에 해당된다.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주지 않죠.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과세된다는 거. 그래서 과세가 되고요. 근데 5번이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 취득가액 1억 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여러분, 원칙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거는 뭐가 부과됩니까? 취득세로 갔잖아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 등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 그래서 5번은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특징에 관한 거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문제 읽고 정답 보면서, 지문 보면서 그냥 쭉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해설 보면서. 4번 문제 봅니다. 4번 문제는 요약집 45페이지 참조고, 4번 문제 요약집 45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로서 연결이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상권 설정 등기 시 납세무자, 토지 소유자인데, 여러분 설정 등기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인데,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다 보니까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권자. 그 다음에 말소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구냐?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자, 여기입니다. 그래서 설정 등기니까, 자,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 지상위에 권리를 갖는 자니까, 자, 지상권 권자는 누구예요? 타인의 토지 지상위에 권리를 갖는 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지 토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설정자지, 설정자. 그래서 권자니까 건축물, 공작물 소유자고. 2번 지역권 설정등기는 지역권자입니다. 지역권자는 승역지 소유자다, 유역지 소유자다, 유역지 소유자. 타인의 토지 편익을 필요하는 유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대한 권리를 갖죠. 지역권자입니다. 그래서 유역지 소유자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 설정등기는 누구라고요? 권자, 전세권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등기는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사람은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지. 채권자. 맞네요, 여러분들? 네. 5번 임차권 말소등기 납세무자는 임차인 그런데 말소등기 변경등기는 누구예요? 자, 말소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말소등기는 설정자니까 자, 누굽니까? 임대인이 설정자지. 설정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가시고 하여튼 설정등기권자, 말소등기 설정자. 자, 이거. 그 다음에 쭉 5번 문제 같은 것은 뭐 이따가도 나오지만 5번 문제 한번 봅니다. 기출문제. 지방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1번 부동산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신고 없는 경우에 시가 순액을 과세표준한다. 여러분 취득세랑 똑같아요. 자, 원칙 신고하는 거 얘기죠. 등록 당시 신고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시가 순액이 과세표준되는데 어떤 경우에 신고 없거나 또는 신고하는 가액이 시가 순액보다 뭐하게 미달하게 적게 신고되면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시가 순액으로 맞고요. 2번 소유권 보존 등기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액이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 가, 지 없는 애들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소유권에 관한 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요.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자, 얘네들은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소가지 없는 애들, 자, 소, 가, 지 없는 애들. 요것만 알고 있어도 자, 모의고사 같은데 큰 도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소가지 없는 애들 부동산 가액 과세 표준하려고 소가지 부리고. 근데 다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담보가등기 같은 것은 가담법에 따른 담보가등기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이 되기도 하고요. 하여튼 여기서는 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전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해? 부동산 가액이요. 그 다음에 3번 채권 금액에 의해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을 한다. 요거 그 예를 제가 적어드렸어요. 아까도 정규 수업 시간에 어떤 게 예라고 그랬어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는데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이 있죠? 그게 뭐라고요? 채권 최고액.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옳은 지문으로 되게 2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꿔서 나오기가 애매하고 그러니까 옳은 지문으로 익혀두시면 되고. 4번 지문입니다.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이다. 어떻든 간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 과세 표준은 소가지를 드리니까 뭐예요? 부동산 가액. 소유권에 관한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전부 다. 5번 지문 요약집 45페이지 참조고.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래요? 아니고 재평가 후에 뭐 변경된 가액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서 2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할 때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고 취득 당시 1억, 등록 당시 1억 2천이 됐다. 등록면허세는 이 등록 당시 뭐요?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합니다. 재평가 전의 가액이 아니라고 그랬죠?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이 등록면허세 여기에 이제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런 거. 그래서 5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뭐 6번 이런 것들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보시고 7번 문제도 이런 것들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충분히 풀 수 있고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어떤 걸 하느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8번 문제 요약집 46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46페이지 참조고 기출문제요. 28회 때 기출문제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세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단 표준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이 부동산 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보다 크다. 말소 등기, 변경 등기보다 크다. 건당 6,000원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 보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세율 똑같아요. 1,000분의 2로. 근데 전세권 설정 등기는 과세표준 뭐라고 했어요? 전세 금액.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1,000분의 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암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상, 3, 8. 무조건 뒤에 겁니다. 상, 3, 8. 1,000분의 8. 과세표준은 소가전매되니까 부동산가액. 맞죠, 여러분들? 네. 3번 지역권 설정 미정 등기. 과세표준은 지역권 설정 등기 뭐예요? 요역제가액. 승역자는 요역제가액.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세율은 다 뭐예요? 1,000분의 2, 0.2%.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 보증매의 1,000분의 2.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맨날 얘기했어요.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의 0.2%고, 그죠? 월 임대차 금액의. 4번 틀렸고. 5번 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 금액의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맞고요. 4번 정답이었습니다. 9번 문제 봅니다. 9번 문제도 한번 보면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세율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요약집 46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46페이지 참조고. 1번 등록면허세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 구조이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둘 다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2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표준세율로서 지자장이 조례가 정부에 따라서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3번 지상권 설정 등기에 대한 세율과 전세권 설정 등기 세율은 다르다. 네? 다 세율이 몇 프로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1,000분의 2, 0.2% 다 똑같아요.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저당권이 지상권이든 임차권이든 지역권이든 예? 가압류든 똑같습니다. 0.2%입니다. 1,000분의 2. 3번 틀렸습니다. 4번이 2018년도 작년 개정세법이라고 그랬죠. 한번 이해하시면서 알아두면 돼요.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면세 세율은 U12시 1,000분의 20이에요. U12시. 근데 다만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도 절반 깎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그냥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 무조건 1,000분의 22%였는데 아니 상가나 토지나 구별 없이 주택도 똑같이 왜 상가나 이런 것처럼 무조건 2%냐. 주택에 대한 취득세 깎아주면서 등록면세 왜 안 깎아주냐 그래가지고 등록면세도 깎아줍니다. 그래서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를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 해당 주택의 취득세 세율에 1%, 2%, 3%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중에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을 한다. 그래서 1% 정도일 때는 0.5. 2% 정도 될 때는 1%, 3% 정도 될 때는 1.5% 세율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등록면허세도 등기만 할 때 깎아준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그 얘기고. 5번 무상으로 인한 상속 제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세율은 무독립 8, 1호. 무조건 뒤에 거. 무독립 8, 1호. 1,000분의 15요. 넘어갑니다. 10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10번 문제 별표시하시고요. 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감가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 과세표준을 할 경우에 그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에 의해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하고 이 가액을 뭐로 한다? 과세표준화합니다. 예? 여러분.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변경된 가액을 발표하는데 이때 변경된 게라는 게 뭐냐?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합니다. 내가 칠판 보면서 설명했는데 딱 두 사람만 보이고 나머지는 다 한 사람도 보는 사람도 없네. 아이고 이거. 자, 설명했는데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럴 때가 제일 민망해. 나 혼자 설명하고 있을 때. 자, 봅니다, 여러분들. 10번 문제 계속해서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변경된 가액이라는 얘기고 맞습니다. 2번 가압류 등기 경우 등록면허세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다.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뭘 과세표준한다? 채권 금액.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무조건 1,000분의 2. 3번 소유권 보존 등기 경우 등록면허세는 보존 등기,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액이고 보존 등기 세율은
8, 보, 8 맞습니다. 1,000분의 28로 되어 있으면 틀려요. 2.8%가 아니라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만 하는 거니까 1,000분의 8입니다. 주의하고 4번 임차권 설정 뒤 등록명세는 월 임대차 금액에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세율은 1,000분의 2입니다. 5번 요약집 46, 49페이지 참 좋은데 요약집 46하고 49페이지 참 좋은데 토지 지목 변경 등기에 대한 등록면세는 증가가액의 6천원의 세율을 정한다. 아니고 뭐예요? 건당 6,000원이지. 말소 등기 변경 등기니까 등록면세는 건당 6,000원. 그래서 아까도 정규 수업 시간에 비교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목 변경의 경우에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는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증가한 가액에다가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 구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등록면허세는 자 지목 변경의 경우에 건수가세 표준이죠. 건당 얼마? 6,000원. 일정한 금액을 세율로 정돼서 건당 6,000원 해가지고 산출세액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건당 6,000원.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목 변경의 경우에 비교합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의 경우에 건당 6,000원. 건수가세 표준이지 증가한 가액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보시니까요. 그래서 5번 정답이고 11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기출문제인데 12번 문제 별표시하고 또 봅니다. 12번 문제. 자, 기출문제인데 또 봅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내용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에 당해부동산의 등록면허세 과세상이 된 경우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내에요?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 나오면 안 되는데 등록하기 전까지인데 추가 신고 납부 기간의 경우만 기간 있잖아요.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과세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됐다. 처음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 그럴 때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60일 내에 보통징수세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입니다. 2번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는 그 변경된 가액 가로 안에 등기 등록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입증되는 금액을 과세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변경된 가액. 3번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원칙으로 부동산 소재지, 물건 소재지. 4번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고. 5번 대도시 중과 제업종은 중과세자인데 에서 법인 설립 및 지정부서 설치 등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즉 2배를 뺀 세를 적용한다. 그래요? 예? 이건 취득세가 그런 거지. 등록면허세는 간단해요. 등록면허세는 간단하게 법인 등기 표준세율이 몇 배? 법인 등기 표준세율이 몇 배? 3배로 중과세잖아요, 여러분들. 아이고, 이거 보세요. 우리가 자 보시면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까도 정규 수업 시간에 비교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합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는 여기 수도권 정비법이랑 과밀옥조원역이고 대도시 내 중과세. 자, 아까 좀 정규 수업 시간에 중과 제외하는 것 좀 써드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자, 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해 보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그 다음에 지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그 다음에 전입, 대도시 바깥 내로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중과세고 등록면허세는 설립 등기, 설치 등기, 전입 등기만 할 때 중과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을 비교해보면 중과세율, 이거 서로 뒤바꿔낸다고 그랬잖아요. 중과세율을 비교해보면 취득세는 대도시 내 중과세, 자 어떻게 중과세합니까? 이럴 때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뭐한 세율이요?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법인 등기 표준세율의 몇 배요? 3배 중과세고. 다만 대도시 중과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둘 다 공이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요. 대도시 설치 불가피 업종이요. 그래서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스러운 의료업 같은 거 중과세하지 않고 엄청 많이 있죠. 자, 할부금융업이 시험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중과세업종이 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한 목적의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뒤바꿔 냈습니다. 등록무에서는 대도시 내 중과세 표준세율이 몇 배? 3배입니다. 3배. 그 다음에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문제집 117페이지요. 13번 문제 봅니다. 그래도 뭐 오후에 이렇게 특강하는데도 우리 광명 여러분들 굉장히 집중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도 물론 이제 가끔씩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셔가지고 이렇게 있거나 가끔씩 그냥 이런 사정을 짓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래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집중력들이 좋으신 거예요. 아니 강의하는 저도 첫 시간 같은 거 할 때는 저도 그냥 그 습관적으로 강의하지만 막 이렇게 졸려가지고 잠깐씩 정신이 이렇게 순간순간 필름이 끊기거든요.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하여튼 계속 이어서 보시면 13번 문제 봅니다. 12번은 5번 정답이고 13번 기출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등록관청 소재지. 소재비를 안 분한다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2번 요약집 47페이지 역시 참조고 47페이지 참조고 여신 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함에 따른 등기할 때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그 등기로부터 2년 이내 업종 경유나 업종 추가는 없다. 여러분요, 이거 할부금융업 대도시 중과제업종이라고 그랬죠. 하여튼 등록면허세에서 취득세에서 대도시 중과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딱 봐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은행업, 할부금융업 뭐가 나왔다 그러면 대도시 내 중과세가 나오면 이게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어떤 업종이 나왔을 때 이게 이게 서울에는 다 없고 다 지방으로 보내가지고 서울에는 없으면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없으면 안 되는 것들. 자, 설치 불가피한 업종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할부금융업도 중과세 제외업종이니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 의료업 뭐 이런 것들. 그래서 2번 중과세 한다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중과세하지 않고. 3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진 토지에 관한 등기에 등록면허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우리 요약집에서 적어드렸어요?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부분에 보면 나오죠.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해요. 지목이 묘진 토지. 근데 등록면허세고 재산세 뭐한다? 비과세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을 받는 등기등록법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 납부를 먹었다.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는 적용됩니다.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과 줄 때 누가 납세문제가 돼? 명의자. 맞잖아요. 등기하려면 실속 권리가 있느냐 안 따져요. 명의자가 납세문제. 맞습니다. 4번 지자체장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세율을 부동산 등기 시는 표준세율 몇 프로 범위내에서 50%면서 가감할 수 있고요. 14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15번 문제 별표시 합니다. 15번 문제 또 별표시 하시고 15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이요. 등록면허세는 원칙으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를 권할 시설상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면허세 원칙 기간 나오면 돼야 한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저 여러분들 뭐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는 상속기에 속한다. 말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X죠? 전부 다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 맞고요. 2번 지문 요약집 48페이지 참조고 2번 지문 요약집 48페이지 참조고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기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보통징수 방법에 징수한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추가신고 납부 기간 등록면허세 추가신고 납부 기간에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처음에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과세충 대상이 됐다. 그러면 며칠 내? 60일 이내에. 또 틀렸어요. 보통 징수 아니고 보다 신고 납부합니다. 신고 납부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 있으면 물론 가산세 제외하는데 하여튼 이거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준다는 말은 없으니까 하여튼 60일 내 보통 징수 아니고 보다 신고 납부합니다. 기산점만 달라진 거지 신고 납부합니다. 2번 그래서 틀렸고요. 3번 부동산 등기 산출세액이 그밖의 등기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밖의 등기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그밖의 등기가 말소등기, 변경등기고 세율이 건당 6,000원이니까 이 말이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 납부하게 한다? 6,000원 납부하게 한다. 그 규정이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4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유납세지로 한다. 아까 정규 수업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요. 이거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30억 원을 빌려요. 자, 근데 은행에서 담보를 구하겠죠. 서울에 있는 A 부동산, 인천에 있는 B 부동산, 경기도에 있는 C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의 요 채권 금액을 동일한 채권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할 때 얘네들요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는 거죠.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 왜냐하면 당연히 얘네들은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공통의 이 채권 금액 30억 원을 담보하기 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서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그 등기소 등록관청 소재지,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압세지로 합니다. 자, 소재지를. 그러니까 만약 경기도 C 부동산이 소지하는 요 등기소에 여기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한다면 어디에요? 경기도에 등록면세를 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꾸면 이거 별건의 등기 등록으로 와. 나중에 아닙니다. 하나의 처음 이게 포인트라서 바꿀 만한 건 이거밖에 바꿀 만한 게 없잖아요. 포인트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채권의 담보를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 등록에 관계된 사람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유를 압세지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5번 질문 봅니다.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해서 등록면허세와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 부가세 먹으면 뭐가 부과돼요?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액에 납부할 세액이 몇 프로? 20% 함께 내야죠. 감면받은 게 있으면 물론 농특세도 감면세 20% 부과되지만 그 다음에 16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17번 문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16번 문제도 그렇지만 16번 문제도 기출됐던 거지만 16번 문제도 기출됐었지만 이렇게요. 16번이나 17번 문제 둘 다 기출문제인데 이렇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묶어서 이렇게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올 때 16번 문제, 17번 문제, 기출문제 나올 때 이런 문제 나오면 정답은 어디서 찾으라고 그랬어요? 등록면허세에서 일단 정답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16번 문제는 이렇게 한번 보니까 5번 지문 보면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취득세 지문이고요. 5번 지문 한번 봅니다. 5번 지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로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 등록세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아? 6,000원 받습니다. 나머지는 1번부터 4번까지는 취득세 지문이고 17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2번 얼핏 봐도 3번 얼핏 봐도 다 취득세 지문이죠?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등록면세 지문이니까 등록면세 지문부터 먼저 봅니다.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등록면세 세율은 부동산 가격의 1,000분의 1로 한다. 자, 가압류 가처분등기,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등기는 뭘 과세 필요합니까? 채권 금액이지 옳은 게 아니라 틀렸잖아요. 저당권, 설정비,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등기. 제가 맨날 이거 시험 전에도 이혼할 때 이혼하려고 맘먹었으면 가처분부터 해야 된다 하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 구별의 시기는 없지만 얘네들 뭘 과세 편해? 채권 금액.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1,000분의 2. 세율은 맞는데 과세 표준이 틀렸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과세 표준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그래요? 소, 가, 지 없는 애들. 소유권의 권한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등기, 가압류가 처분은 채권 금액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틀렸고. 5번 요약집 48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48페이지 참조고.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물을 다 하지 않냐고 등록밀산 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이 있으면 그 신고 기한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죠? 등록 매수를 신고할 자가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서 이거 무신고 과소신고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거 신고 의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요약집에 나오고 신고한 것으로 의제 보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 그러면 납부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신고한 것으로 의제 봐요. 신고 기한 내.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신고 과소신고 무신고나 과소신고 신고불성기 가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신고불성기 가산세 적용하지 안 한다. 하여튼 영수증 갖고 오는 게 중요해요. 등록물세는.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5번 정답이고요. 18번 문제 여러분이 이거 풀어봅니다. 여러분들이 부가세 관한 거 이제 정답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취득세는 부가세가 감면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세는 감면이 없으면 뭐만? 지방교육세만. 이런 것들 여러분이 보시고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요약집, 이거 19번 문제 요약집 49페이지 참조고 1번 지문 요약집 49페이지 참조고 1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사상 지목이 묘진 토지에 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에 부과한다.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만 과세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목이 묘진 토지는 취득세만 과세입니다. 취득세만 과세예요. 어떤 세율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그런 거지.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는 뭐한다? 비과세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재산세에서 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공업묘지, 법인묘지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잖아요. 법인묘지용 토지는 요거는 뭐하고 과세합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사업용 토지로 와서 별도 합산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별도 합산 과세하고 법인묘지용 토지. 그냥 지목이 묘진 토지는 재산세도 뭐하고 비과세입니다. 나중에 또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만 과세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등록면허세고 재산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19번 문제 2번 지문 봅니다. 같은 채권, 그래서 1번 틀린 거고요. 2번 같은 채권의 담보일수 설정하는 둘 이상의 이거 또 나왔네.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 등록 관계자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수일납세지로 한다 이런 거. 하여튼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문제풀이 해설 정답 다 나와 있지만 저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덧입혀가지고 포인트를 자꾸 저를 통해서 익히는 게 문제풀이 강좌의 이게 학습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문제집 강의는 정답 해설이 다 있는 어떤 수강생분은 문제풀이 강의는 뭐 정답 다 해설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냥 저 혼자 하려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혼자서 이런 거 하려면 얼마나 지겨워요. 그죠 여러분들? 거기다가 또 저희들의 음성의 핵심 요약 그다음에 저희들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강조 이런 거. 그래야지 자꾸 이걸 들어서 이렇게 계속 감 유지하면서 이걸 귀에다가 아예 인이뱅이도록 계속 해놓으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찰나의 순간에 그 강조점이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포인트가. 그래서 그런 거 포인트를 익히는 강의예요. 문제풀이 강의는. 그래서 문제 푸는 사례 연습하고 포인트를 익히고. 3번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기등록의 과세는 외국정부의 등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부과하고. 비과세는 우리도 비과세지만. 4번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물세 납세문제는 누구한테 있느냐? 등록물세는 누가 납세문제 항상? 명의자. 명의자가 누군지만 보면 돼요. 명의자 갑이에요.
이건 등기만 할 때. 자, 5번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같은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번 문제 별표십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집은 요약집 48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48페이지 참조고요. 등록면허세는 앞서 문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징수한다. 예? 금방 아까도 나왔지만 자 신고 의제예요. 등록면허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자가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죠. 그래서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질문 등록면허세는 앞서 문제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이때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여 사실상의 권리자를 말하여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하여튼 등록면허세는 명의자. 등록을 설정 등기는 누구라고요? 권자. 근저당권자 맞죠? 근저당권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누구라고요? 설정자, 설정자. 5번 부동산 등기 등록에서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고요. 자, 21번 문제 여러분이 기출문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2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2번 문제로 갑니다. 개인이 토지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교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 소지하는 자산은 아니다. 자, 과세주체 취득세는 득광도, 등록면허세는 도고, 신고납부조 취득세는 등록면허세도 보고 신고납부고, 중과산세 취득세는 적용 없고 등록면허세 적용 없다. 그렇습니까? 에? 자, 여러분요. 이 문제를 잘 보세요. 이 문제는 개인이 토지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요.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자고 매각했다, 걸렸다, 산수의 80% 중과산세가 적용돼요. 취득세는 등록면허세가 없는 거지. 근데 이 경우는 지금 간주취득, 의제취득이잖아요. 이런 지목 변경 같은 간주취득은 또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목 변경이기 때문에 간주취득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산세 적용 없다. 맞아요. 3번 질문.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중과산세 규정이 없고요. 4번 과세표준.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이죠. 지목 변경이니까. 근데 등록면허세는 아까도 나왔지만 뭐라고요? 건당 6,000원입니다. 변경 등기니까 건당 6,000원. 건수가 과세표준입니다. 틀렸고 4번 등록면허세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 면세점 규정에 취득세는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적용이 없고요. 이런 거. 자, 23번 이런 거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24번 문제 24번 문제요. 자, 5번 지문만 한번 볼게요. 5번 지문.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는 등록 당시 가액을 등록 물건 소재지별 시가평균별로 나누어 계산해서 등록관청 소일납세지로 한다. 아니고 그냥 등록관청 소재지지. 취득세가 소재지별 안분이지. 등록면허세는 소재지별 안분, 시가평균 나누어서 안분. 틀렸죠, 여러분들? 그냥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한 곳에 몰빵이에요. 취득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취득세는 소재지별 안분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고.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아까 정규 수업 시간에 오전에 비교해 드렸는데 124페이지로 갑니다. 26번 문제 작년 29회 기출문제입니다. 작년 29회 기출문제.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1번 등록면허세 납세 문제는 전세권자인 갑이다. 하여튼 설정 등기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설정 등기는 누구라고요? 권자, 전세권자 맞습니다. 2번 요약집 47페이지 참조고 부동산 소재지와 을의 주소지가 그러니까 갑이 지금 을 소유 부동산이니까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을이 지금 물상보증인이고요. 부동산 소재지와 을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을의 주소지로 한다. 아닙니다. 좌우지간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주소지 아니고 2번 정답입니다. 답 쉬웠습니다. 2번 전세권 설정등기 등록면허세는 과세표는 전세금액이고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무조건 1,000분의 2. 4번 전세권 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건당 6,000원보다 적을 때는 얼마요? 6,000원 납부하게 하고. 5번 만약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 그러면 등록미스 납세의무자는 병이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요,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한다 그러면 등록미스는 등기 권리자가 납세의무자잖아요. 그럼 누가 여기서 등기 권리자가 되겠어요? 전전세 할 때 누구? 병. 얘가 전전세권자가 되잖아요. 전전세권자잖아요. 자, 그래서 병이 납세의무자입니다. 27번 문제 라스트로 풀어봅니다. 기출문제.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는 부동산 수지의 주소지다. 이 기출문제인데 26회 때 정답으로 나왔고 29회 때 26회라잖아요. 26번 문제는 29회 때 납세지가 정답 지문이었잖아요. 27번 문제는 기출문제인데 몇 년 전에 부동산 소유자 주소지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고. 2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물을 다지하는 경우 등록면세 산출세를 등록하기 전에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가 산세부가 된다. 아니죠.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보니까 무신고 과소시효과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번 틀렸고 뒷동네. 3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세율은 부동산 가격 1,000분의 10으로 한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암비 어떻게 해요? 상삼 8 무조건 뒤에 있고 상삼 8 1,000분의 8이야죠. 틀렸고. 4번 부동산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편의 세율 중에 산출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액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한다. 등록면허세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요? 등기하기 전까지. 맞잖아요. 기간 너무 안 되고. 5번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 대도시 내 중과세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중과세예요? 법인 등기 표준세율이 몇 배로? 3배지 3배. 100분의 3배. 세입에서 중과세 한다고 그랬잖아 아까. 표준세율이 몇 배? 3배입니다. 3배 중과세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125페이지 재산세로 갑니다. 3장 재산세입니다 여러분. 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자 힘드시더라도 자 고개를 들고. 재산세는 왜 그만하자고? 아니야, 그 쉬었다가 하면은 더 오히려 내가 조금만 재산세 오늘 자 조금만 더 하고 우리 오늘 진도 많이 안 나가가지고 재산세 어디까지 볼 거냐면 아니 문제 다 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137페이지까지 137페이지까지 뭐 어이구야 아니 다 푸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 찍어서 푼다니까 찍어서 푸니까 에? 좀만 더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좋아요. 에? 10분 쉬었다 가면 또 힘들어 그냥 또 그러면 또 그리고서 한 20분 하고서 끝내려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진도 얼마 안 남았어요 문제. 자 그래서 다 푸는 게 아니라 문제 제껴서 풀기 때문에 몇 문제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재산세는 여기 보시면 재산세는 이어서 좀만 더 풀고 끝낼게요. 재산세는 우리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재산세 과세 대상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토지 유용 구분하는 거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그래서 작년에는 가끔 나오는 건데 작년에 제가 분명히 여기서 강의 들은 분들 재산세 토지용 구분 나온다고 분명히 증거가 다 있어요. 자 토지용 구분 나올 때 됐다 그래서 별표 3개 하면서 나온다 그래서 막 강조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나왔고 답도 쉬웠고요. 토지용 구분 작년에 나왔고 그래서 2개 정도 하시면서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부세하고도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의무자 누가 되는지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독립화 문제로. 그 다음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건 이제 독립화 문제로도 따로따로 나오기도 하고 묶어서 나오기도 하는데 하여튼 올해는 또 과세표준과 세율도 중요하다고 그랬고 독립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다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안 나오더라도 종합문제 수기도 나옵니다. 납세지,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자,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는데 그 관련한 얘기.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정답식으로 나왔지만 올해 또 납세 절차는 또 나오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느냐. 28회 시험 때는 독립화 문제로 나왔지만 종합문제로 예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또 재산세는 세 문제 나올 때 한 문제 종합문제로 골고루 섞어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 자 여러분 125페이지 3장 재산세입니다. 고개 들고요. 자 목 운동 한번 다시. 여러분들 금방 쉴 거예요. 자 금방 쉬는 게 아니라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 자 힘내시고 자 하나 둘 어깨 돌리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25페이지 특징 및 과세 대상에서 그 특징 및 과세 대상은 여러분들이 별표시를 토지 이용 구분에 대한 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특징은 뭐 그냥 별표시 하나 정도만 하고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1번하고 2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문제 읽고 해설 보면서 특징 한번 파악하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126페이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봐요. 문제 벌써 다 푸는 게 아니잖아. 아이고 진짜. 자, 4번 문제 요약집 51페이지 3조고 요약집 51페이지 3조고 19회 기출 문제인데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한번 풀어준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근데 한 번 더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거인데요. 19회 때 기출 문제인데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를 외칩니다. 항공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재산세상이잖아요. 니은번 C값 현액이 1억 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뭐 고급 선박인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급 선박이든 아닌 선박이든 선박은 대상이 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선박. 고급 주택, 고급택이든 아닌 주택이든 별장이든 일반 주택이든 단독이든 공동이든 주택은 대상이 됩니다. 카지노 배상되는 건축물, 건축물이면 호프집 배상하는 건축물이든 카지노 배상하는 건축물은 다 대상이 됩니다. 5. 과수원, 토지면은 농지든 아닌 농지가 아닌 토지든 다 토지는 대상이 됩니다. 차량 X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지 차량 없잖아요. 골프 회원권, 회원권 아닙니다. 기계 장비 아닙니다. 광어권 아닙니다. 차량이나 기계 장비, 골프 회원권, 광어권 이런 애들 어디서 많이 봤냐? 취득세 대상이지만 재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법령이 정하는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X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까도 오전에 그랬어요.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러면 열어보세요.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러면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는 자 건축물 우리가 건축물 그러면 취득세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물 그러니까 건물뿐만 아니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사무실, 창고, 차고, 점포 같은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24석 이상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레저 시설, 급수배수 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도 취득세 대상이 되지만 재산세 대상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는 이런 것도 어떻게 한다? 포함입니다. 시설물도. 자, 그래서 골프 연습장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 19회 시험 때 이거 수험생들 공부 잘하는 수험생일수록 헷갈렸다고 그랬잖아요. 대충 골라보니까 4개가 넘잖아요. 근데 몇 개예요? 6개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보기에는 4개씩밖에 없어서 당황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을 골라라고 되어 있지 모두 골라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옳게 묶인 것은 양심은 있어가지고 1번에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1번이 아니었으면 또 딱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양심은 있어 1번에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모두 골라라가 아니에요. 5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금방 재산세상은 다시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요. 그래서 이 4번 문제를 통해서 다 단순하게만 토지 그러면 꼭 농지든 농지 아닌 토지든 건축물 그러면 어떤 건축물이든 선박 어떤 선박이든 다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이 문제를 통해서 감 잡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옳게 묶인 거 이런 표현 모두 골라라 이런 표현 구별하는 거 아셨죠? 이 문제를 통해서 파악하시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6번 문제.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6,000원이 과세되는 최저세액제가 적용된다. 자, 이건 등록면허세가 6,000원 미만이면 최소한 6,000원 받고 등기등록해 주는 거죠. 최저한세는 등록면허세 있는 거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고의소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부터 징수지. 1번 틀렸고 2번 재산세 납세업자는 과세일련제 재산세 대상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실질과세는 직상 사실유과세니까. 3번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 납부는 과세일련제 시가 편액으로 합니다. 선박항공기는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공정시장가를 곱해 안 곱해? 안 곱해요. 자, 그 다음에
4번 재산세 세율은 표준세율이므로 지자체장이 재정수요나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를 가감할 수 있고, 가감한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다음 연도에 한해서 땡동. 자, 주택 부속토지 경계에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까지? 10배까지 부속토지로 합니다. 7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있어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뭐도요?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2번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종합 별도 분리대상 토지로 어떻게 한다? 구분하고요. 크게 세 가지로. 3번 주택이라면 세대 세대는 장기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이해할수록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불부 및 부속 토지를 말하고, 그죠? 4번 다가구 주택은 일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일부의 주택으로 봅니다. 지방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처럼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경우 부속된 토지는 건물 면적별에 따라 각각 안분한 면적을 일구의 부속 토지로 보고요. 그래서 다가구주택 지방세에서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하여 일구에 들어보는 거지 보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고. 5번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 일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용들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면적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거는 일동 건물이 그런 거지. 1구 건물은 항상 나오면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50%. 1구 건물 102호, 그리고 102호 예를 들었던 걸 꼭 기억해. 102호 1구 건물 주거용 상면적 50%, 나머지 상가 면적이 50%. 그러면 얘 뭐다? 주택. 항상 1구 건물 나오면 주거용 상면적 몇 프로?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50%만 돼도 전부주택. 근데 취득세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그래서 취득세하고 재산세 1동 건물이 뭐라고요? 면적비례 주거만. 그래서 면적비례 주거만 주택이지. 그러니까 이건 1동 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양도세 겸용주택은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고, 주택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이고. 근데 재산세 1동 건물은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이거고. 그래서 1구 건물은 항상 뭘 기억하고? 50%.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잘 모르겠는 분은 반드시 이거 정리해서 이 표를 알아두시고요. 반드시 표 정리해서. 129페이지 우리 토지분 재산세 대상 구분입니다. 작년에는 사실 별표 3개였었는데 올해는 별표 2개만이요. 올해는 독립화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졌고요.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문제인데요. 요약집 53페이지 참조고, 8번 문제 요약집 53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상 토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소유 전답과수.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농지가 아니네요. 그럼 뭐가 됩니까? 예? 종합. 농지 아니니까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된다? 종합. 2번 1990년 5월 30일 전부터 종중이 수요하는 농지, 종중소유 임야 이런 애들은 뭐가 된다고요? 분리, 종농, 매사농에서 종중소유 농지, 종중소유 임야 이런 건 분리입니다. 3번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밖의 소정 기준면적 이내 목장용지. 목장은 토지용 문제 풀 때 뭘 보라고 그랬어요? 위치 면적이요. 자, 도시적 바뀌면 있을 곳에 있죠. 주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풀어야지 그냥 막 외워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위치 면적 따라서 분리고. 3번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쓸 땐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 사업에 사용해 소유하는 토지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얘네들 빵 2%, 0.2% 저율 대상이죠. 빵 2%. 그 다음에 5번 회원제 골프장 고라시장 토지는 뭐예요? 고율 분리. 4% 고율 분리. 그러니까 자, 1번이 하여튼 정답이었습니다. 9번 문제 여러분요. 9번 문제는 어떤가 하면 재산세상 토지 중에서 분리 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는데 이걸 쭉 읽어보면 우리 아까 요약집에 나왔던 거 쭉 한번 읽어봤는데 기역부부터 시효번까지 전부 다 이거 뭐냐면
분리 대상이 되는 것들이에요. 아닌 건 없어요. 그래서 아닌 거 없고 다 분리상인데 쭉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 리을번 같은 거 보니까 산업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리을번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이 있기 전에 그 부지 취득이 완료된 곳으로 법령이 정한 토지 이런 것도 그렇고요. 쭉 뭐 국가 자체 뭐 에너지 뭐 국토 효율적 이용 딱 보면 분리과세할 냄새가 나요. 자, 전부 다 분리상이 되는 것들만 열거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이 보시고요. 나중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출문제요. 10번 문제. 지방세법상 분리대상 토지 중에서 재산세 표준세율이 달아나는 우리가 분리대상 토지 표준세율은 어떻게 외웠어요? 007 빵이 4 비례세율이요. 007%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빵이 프로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4%는 사치성 재산 토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봅니다. 1번 보니까 얼핏 봐도요. 과세연제 특별시 도시적은 녹지지역 실제 영농에 생활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 농지 위치를 보는데 도시역 내 녹지지역 있을 곳에 있죠. 농지 분리. 1990년 월 3일부터 관계별 사회복지사업자 복지 소비 목적으로 생활을 소유하는 농지. 종농 매상 사회복지사업자가 음성꽃 동네 이거 뭐예요? 법 및 단체 소유 농지인데 여기서 뭐가 돼? 분리. 산림자원 육성 및 필요해서 자연공법에 정된 공원자 환경지관의 임야. 임야 법 나오고 지구 구역내에 있는 임야는 뭐가 돼? 분리. 그 다음에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종중 소유 임야 이거 뭐가 됩니까? 분리. 자, 분리인데 다 농지, 목장, 임야는 뭐가 됩니까? 007% 저율분리입니다. 5번은 과세기준제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고 염전, 분리상이긴 한데 얘는 뭐예요? 빵이 프로, 공장, 염전, 터미널 용토 이런 거. 빵이 프로 저율분리고 나머지는 다 007% 저율분리상입니다. 11번 문제 여러분이 보시고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약집 53에서 56페이지 참조고요.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에서 분리대상이 되는 토지 몇 개인가. 자, 읽으면서 분리면 분, 별도면 별, 종합이면 종, 큰 소리 외치면서 체크합니다. 나대지, 나대지 잡종지 종. 니은번 건축법상 허가받을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 나대지로 봐서 이거 뭐가 돼? 종, 무건축물의 부속토지나 또 사용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된다? 종, 종합합산 종. 디귿번 군직에 소지하는 기준면적 이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장 나면 위치면적 따지는데 군, 읍면적, 깡촌 있을 곳에 있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 분리, 분. 리을번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요. 요약집 63페이지 참조고요. 요 리을번만 요약집 63페이지 참조고.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생각나요? 비과세죠? 이거 28개 토지목 중에서 비과세는 6개 지목.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비과세. 미음번 도시지역 밖에 소지하는 법인 소유의 목장 용지로서 규면적인 애다. 또 나왔네. 목장 나오면 위치면적 도시역 바뀌면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예? 도시역 밖 있을 곳에 있잖아요. 규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 고구락장 골프장 토지는 뭐가 돼? 고율 분리. 15번 건축물의 시가 표내기 해당 부속토지 시가 표내기에 2%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 바닥면적은 별도고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저역 건축물의 부속토지 바닥면적은 별도고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돼? 종합, 종합.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봅니다. 14번 문제. 요약집 55페이지 참조고요. 14번 문제. 요약집 55페이지 참조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일반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과세기준 연지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구분으로 옳은 것. 건축물 바닥면적 200, 건축물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부속 토지 면적은 3000, 건축물의 시가 표내기 2억, 부속 토지 시가 표내기 120억 원. 그 다음에 도시역 내 상업지역의 소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있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보세요. 건축물 가격이 나왔고 토지 가격이 나왔어요. 부속 토지 가격이 나왔어요. 그러면 눈치를 채야 돼요. 건축물의 시가 표내기 부속 토지 시가 표내기 몇 프로? 2% 미달할 때 저 건축물 부속 토지에 관한 거예요. 토지용 구분하는 거. 그래서
건축물 시가총액이 부속토지 시가총액이 2%, 120억 원의 2%면 얼마입니까? 2인 4, 1인이니까 2억 얼마? 4천. 그러면 이 건축물 시가총액이 부속토지 시가총액의 2%, 자 2억 4천보다 적죠? 그러니까 이런 저가 건축물 없는 토지로 봐요. 그럴 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건축물의 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이 2% 미만에 해당하므로 그렇죠? 3,000제곱미터 전체 토지가 종합합산 대상에 해당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이 저가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그러니까 200제곱미터는 뭐가 돼요? 건축물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는 별도고. 별도고. 자, 전체 3,000에서 바닥 면적을 제외한 거니까 3,000에서 200배 나머지 얼마? 2,800제곱미터가 종합합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1번 틀렸고. 2번 건축물 바닥 면적의 용도적별 종별 계산 적용해서 계산한 600제곱미터가 별도 합산 토지다 그랬는데 여러분 요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게 건축물의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부속토지 시가총액의 2% 미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건축물 시가총액이 4억 원이었다. 그럴 때는 이제 여기서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4억 원이었다.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부속토지 시가총액 2%보다 미달하는 게 아니라 더 커. 그래서 건축물 시가총액이 4억 원이었다. 그러면 이제 저 2번 지문처럼 용도적에 따른 적용비율 곱해서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적용비율 상업적 3배니까 2, 3은 6, 600은 별도 합산이고 이런 식으로 전체 토지 3,000에서 기준 면적 600배 나머지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여기서는 건축물의 시가총액 부속토지 시가총액 2%보다 미달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닥 면적은 이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 저거 건축물 없는 토지로 봐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건축물의 시가총액 4억이었다. 2%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아까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적용비를 곱해서 기준 면적 이내 별도 초감 종합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2번, 3번 이런 거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5번을 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200이고 종합합산 얼마? 3,000에서 바닥 면적 200을 뺀 얼마? 2,800제곱미터가 되는 거고요. 자, 요거 그 얘기입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토지분 재산세 대상을 설명한 것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공장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이외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총액이 몇 프로? 2%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중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뭐가 된다고요? 종합합산. 건축물 나대지로 봐서. 2번 건축보통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을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라도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법 소정의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 없었어요. 자,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가 된다고요? 건축물 나대지로 봐서 종합입니다. 종합. 2번 틀렸습니다. 종합이에요. 3번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는 요거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죠. 그래서 뭐가 된다? 일정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3번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구분 등록 대상 골프장 고부락형 토지는 뭐가 돼? 고율 분리. 5번 농지법에 따라 농업법인이 수여하는 농지에 실제 경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적 밖에 소지합니다. 얘 뭐가 됩니까? 분리. 종농, 매사, 농에서. 자, 농업법인 수요 농지 분리입니다. 법인 및 단체 수요 농지지만. 16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17번, 18번 기출문제인데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3, 4월 과정에서 했었어요. 이거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21번, 22번, 23번 문제 세 문제 풀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작년 29회 기출문제 지문 조금만 바뀐 거예요. 자, 요약집 55페이지 참조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그랬습니다. 작년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 안에 임야 딱 보이면 얘는 당연히 분리과세하겠죠? 임야 국가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 토지도 냄새가 딱 나잖아요. 뭔가 공익적 목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과세하겠죠? 이것도 분리과세하는 토지입니다. 3번 건축보통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을 건축물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된다? 종합. 이거는 수십 번 얘기한 거고 맨날 본 거고요. 문제 여러 번 나왔었고요. 우리 문제 문제집이든 동영모의사든 맨날 나눠드린 문제든 맨날 봤던 거고.
3번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3번 정답 종합이고. 4번 자연공업에 따라 정되는 공원전은 환경주관의 의미야. 이 의미 어떤 건지 알겠죠? 법 나왔죠? 지구 구역 내 의미하니까 뭐가 돼? 분리. 5번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관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의미하여. 법 나왔죠? 지구 구역 내 의미하니까 뭐가 돼? 분리. 여기 단서가 없었어요. 실전에서는. 그래서 실전에 작년에는 3번과 5번 모두 정답이 됐어요. 왜냐하면 3번에 이 단서, 이걸 달아놨을 때 단서가 없어가지고요. 단 1989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수여하는 것에 한해서만, 이게 이제 가로도 그렇고 이제 한해서만 조율분리과세 하거든요. 근데 이 단서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정답 모두 3번하고 5번 복정답이 됐었어요. 하여튼 단서를 제가 달아놨기 때문에, 단서가 없었는데 달아놨기 때문에 3번 정답입니다. 22번 문제 봅니다.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 종합, 별도, 분리대상이 같은 것으로 묶인 것은. 이거 기출지문인데 보세요. 기억번 1990년 5월 32일부터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종중소유 의미하는 뭐가 됩니까? 분리. 니은번 체육시설 설치 이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의미야. 회원제 골프장이면 고일분리인데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의미야. 뭐라고 했어요 이거? 아까 요약집에도 있었는데 별도, 일정 면적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을 과세하는 거였어요. 요거 아까 별도에 나왔습니다. 요약집에 있었어요. 별도. 그 다음에 디귿번 과세 1년제 계속 염전을 수지에 사용하는 토지. 염전은 뭐예요? 빵 2% 조율분리, 공장 염전 터미널 토지. 리을번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나왔네. 운전학원용 토지니까 뭐예요?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죠 이것도. 그래서 뭐 한다? 네? 별도. 사업용 토지로 봐서 별도 사업용 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22번 문제는 요해 출제가 됐을 때 기역, 디귿, 리을번은 맨날 강조한 거고 니은번이 낯설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요, 이 문제에서 기역, 디귿은 확실하잖아요. 맨날 배운 거. 종중소유며 분리, 염전 분리. 그럼 기역, 디귿 짝져진 거요. 같잖아요. 기역, 디귿. 리을은 다르고. 그러면 기역, 디귿 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뭘 골라야 돼? 니은하고 리을을 골라야지 여러분들. 잘 몰라도. 이렇게 해서. 니은, 리을은 별도입니다. 자,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야. 자, 니은, 리을. 23번 문제 오늘 라스트입니다. 요약집 55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55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다. 이해 나가자는 거. 별도 합산 토지로 보는 거예요.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입니다. 1번이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는 어떤 토지라고요? 별도 사업용 토지를 보고. 2번 항만해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용 토지. 업종의 특성상 뭐 싸놓으려면 공지 필요한 업종이잖아요.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묘지용 토지 뭐라고 그랬어요? 공업묘지, 사업용 토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공업묘지 별도 합산 과세하고. 4번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 얘는 뭐라고요? 종합.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 또는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가 된다? 종합. 건축물 나다이로 봐서. 5번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폐기물 매립용에 사용하는 토지. 업종의 특성상 다 뭐예요? 공지를 표현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일정 면적까지 뭐 한다?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도 합산 대상토지에 의지하는 토지들이 해설에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재산세 다 보고 그 다음에 종부세 다 보고 다음 주에는 무조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